같이 풀어볼게요. 얘들아, 추우면 말해.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저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하나 있고, 어떤 부등식의 해가 또 하나 또 있겠지. 그러면 일단 결정난 걸 먼저 좀 그려주는 게 확인해주는 게 좋거든. 그러면 얘가 딱 결정나 있으니까 이거부터 풉시다. 그러면 마이와 3을 경계로 경계의 사이가 돼. 조금 수직선이 많을 예정이라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 마이너스 2에다가 등을 뚫어야 되겠다. 그리고 3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경계를 제외하고. 그러면 얘들아,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고 이 부등식에 해가 있는데 주황색을 만족하는 x가 연두색을 만족한다. 그럼 주황색이 연두색을 품어야 돼? 연두색 안에 들어가야 돼? 주황색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황색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풀어보자.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0과 5를 경계로 경계 사이가 되겠지. 그러면 0은 여기 어딘가에 0이 있고 5는 바깥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요. 겹치는 데가 연두색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자, 얘도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돼. 그러면 1과 A를 경계로 경계의 바깥이겠지, 얘들아. 근데 A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하자. 특수 경우니까. 얘들아, A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겹치는 데가 그냥 여기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겹쳐지잖아. 그러니까 조건을 안 만족하겠지. 그러니까 A는 1은 아니야, 얘들아. 정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 심지어. A가 정수를 한 번씩 예를 들어보는 거야. 봐봐. 일단 1이 경계거든?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 A라는 경계가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쪽 부분을 가지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 조건을. 잘 자. 안 잔다고? 네 얼굴을 좀 거울 한번 봐. 잠게. 눈을 그렇게 뜨고 잠을 안 온다고 하면 설득이 되겠어. 눈 똑바로 떠서. 자, 봐봐.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뻗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겹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 연두색 안에 들어와 있지. 근데 만약에 이 오른쪽 경계가 이제 A인데 이렇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니? 연두색 안으로 들어오니 겹치는 부분이? 만약에 A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노란색이 겹치는 데가 여기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연두색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 경계가 3보다 어때야 된다? 3보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데 있다고 해봐.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가 그냥 여기서도 안 되네. 여기 있으면 얘들아 연립부등식 해가 이런 데를 또 만족해버리지. 그러면은 연두색 안에 다 들어와 있니 주황색이? 안 돼. 지금 여기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럼 더 밖으로 나가버려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져야지 여기서 해가 존재하지 않고 해가 여기서만 존재해서 겹치는 부분이 연두색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기본적으로 5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고 같을 때를 따로 생각해. 같으면 조건을 만족하니? 같으면 5를 가져버려가지고 안 되지, 얘들아. 그래서 같으면 안 돼서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답은 얼마야?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할수록 수직선 잘 그리고
너희가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이 주황색을 만족하면 연두색을 만족한다 했을 때 이 주황색의 x의 범위가 연두색 x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 들어온다, 이제 더 넓다, 좁다, 넓다의 개념이 너희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얘들아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걸 알아야 돼. 어떤 함수가 있어. 다른 함수가 있어. 그러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지정해 볼게.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x에 대한 어떤 부등식이겠지. 이거의 해를 구해봐 하면은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거야. 그래서 f가 더 아래 있거나 만나는 x 점들의 x좌표를 대답하면 돼. 그럼 x가 어떻게 되면 돼? 알파랑 베타를 경계로 경계 사이다. 이렇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야. 이게 개념이야.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이게 모의고사 문제인데 살짝 너희가 오해하도록 이제 문제가 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나는 살짝 좀 별론데 싶어. 근데 이제 출제할 수 있어. 출제될 수 있고 실제로 몇 번 나왔어 지금까지. 이차 함수가 있고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A라고 부르자. 이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부르자. A, B를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부르고 이것의 관계식을 Y는 GX라고 부르자. 그때 이 부등식은 얘들아 fx가 작거나 같다 gx. 이 부등식의 해 안에 정수 x가 10개 있어야 돼. 를 만족하는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피의 범위를 구해봐. 뭐 정수 피를 찾아봐.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얘들아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 방금 했던 이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얘들아 이 그림은 너희가 진짜 딱 이렇게 그려져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샘플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조금 이상해. 보통은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거면 조건에 부합하게 그려주는데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두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만 그려줬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있어.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서. 자, 얘들아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a점을 좀 찾고 싶어. 그럼 표준으로 바꿔서 축을 찾아야 되겠지. 얘들아 fx의 축 말해봐. 공식으로 바로 찾아. x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겠죠. 이렇게가 축이야. 그럼 이게 꼭지점이 x좌표이기도 하고. 그럼 내가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축이 얘들아 얘가 축인데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p가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길 순 없고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그럼 이제 p가 만약에 양수면 축이 어디 있겠어 여기서부터 여기 있겠지 왼쪽에. p가 음수라면 여기 있겠지.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봐야 돼. p가 양수인지 무슨 조건이 있는지. 쭉 훑어 얘들아. p의 양음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지 축을 여기다 둘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경우를 나누셔야 돼. 경우를.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p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저거는 p가 양수일 때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자, 이렇게 그려져. y는 fx가. 그럼 gx를 그려봐 하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L이자 얘의 관계식이 y는 gx. y는 gx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은 얘랑 얘를 경계로 경계의 사이가 되겠지. 이 점의 x좌표 뭐니? 마이너스 2분의 p고 이 점의 x좌표는 뭐야 당연히 0이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부등식의 해를 말해보면은 x가 이렇게 돼. 괜찮아? 이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야 지금. 그러면 이 부등식 해 안에 정수 x가 몇 개 들어와야 된다? 10개 들어와야 돼. 그럼 이제 다시 수직선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까지고 이 안에 정수가 10개 들어와야 된다. 그럼 그 10개는 누구부터겠어? 0부터겠지 얘들아. 0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이야. 그럼 누구까지는 들어와 있는 거니? 마이너스 9까지 하면 딱 10개지 지금. 그럼 누구는 안 들어와 있는 거니? 마십은 안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구는 가지고 마십은 안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것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이에 두고 생각을 하고 등호는 따로 생각해. 누구랑 누구 사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마십과 마구 사이에 있어야 되고 이 등호는 따로 생각합시다. 여기 등호 들어가도 조건을 만족하니? 여기서 조건이라는 건 마구는 가지고 마십은 안 가진다. 들어가도 돼 안 돼? 들어가도 되지. 들어가도 돼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p의 범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0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정수 p는 누구 가능해? 18, 19가 가능하고 이것은 p가 양수인 경우를 한 거야. 그래서 p가 음수인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p가 음수일 때 그래프를 f랑 g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p가 음수면 여기 축은 지금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축 여기 오른쪽에 있게 이참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y는 fx 그린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x축과의 교점을 너희가 크게 의식 안 하고 그냥 경험적으로 해도 되고 판별식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판별식은 얘들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서 지금 얘들아 x축보다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x축을 그냥 지워 오해하지 않게. 얘도 x축을 지우자 우리. 이렇게 되고 여기가 A, 여기가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는 GX 이렇게 돼. 이 점의 X좌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P. 이 점의 X좌표 뭐야? 0이야.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F가 G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대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해가 뭐야? X가 0 이상 마이너스 2분의 P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와야 돼? 10개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10개는 누구부터? 0부터 10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정수가 10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그 10개는 0부터겠지 일단. 1도 들어와야 되지. 그래서 누구까지 들어와야 돼? 9까지 들어와야지 10개지. 그럼 누구는 안 들어와야 돼? 10은 안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의 범위가 나왔고 기본적으로 9에서 14이고 마구는 가지고 10은 안 9는 가지고 10은 안 가져야 돼. 저거 들어와도 돼? 들어와도 돼? 들어와도 돼? 안 되지. 이렇게 돼서 p의 범위를 구해보면 이렇게 p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정수 p는 여기서 가능한 정수 p 누구? 마18, 마1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문제가 살짝 너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그냥 그림을 지워버릴 거야. 그러면 더 깔끔하거든 차라리. 근데 이제 난이도는 올라가겠지. 너희 샘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지운다던가 아니면 여기 쬐끄맣게 P가 양수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그림밖에 안 나오니까 그것도 깔끔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낼 가능성이 있고 원본 그대로 낼 수도 있어. 몇 번 연습해놔. 얘들아 보다시피 뭔가 인수분해하거나 그런 계산이 없어요. 함수랑 부등식의 관계를 잘 이용해주는 문제였어. 다시 한번 풀어봐. 자, 풀어볼게요. 이게 얘들아 자세히 풀면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조심하거나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너무
자세히 하면 너희가 더 힘들거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살짝 배제하면서 쉽게 할게, 얘들아. 근데 논리적으로 좀 완벽한 풀이는 아니지만 일단 접근을 1차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자. 그러니까 답은 맞는데 뭔가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배제한다는 소리야. 일단 해볼게. 어, 얘의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대, 저 범위 안에서. 그냥 그리는 거야. 그리고 잘 그려. 정교하게 그려. 그러면 얘들아,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되게 단순한 애죠. 이렇게 그려져. 잘 그렸니? 못 그렸지? 왜? 정의역 제한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이란 말 그냥 쓸게. X의 범위야, 정확한 표현. 지금 교과상으로. 정의역 제한을 걸면 1부터 2까지 제한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1에서도 점이 없어. 왼쪽으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오른쪽 어딘가에 2. 너무 멀리 갔다. 그래서 여기 1, 어쩌고인지 찾자, 우리 애들. 1, 어쩌고야? 3이고 2, 어쩌고야? 9. 이렇게 돼서. 그래서 실제로 여기만 내 뷰포인트야. 관심이 없어. 이 순간도 관심이 없어, 사실은. 이 사이만 관심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직선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 직선에 대해서 뭐를 알아? 항상 지나는 점을 알지. 그게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0 여기를 지나는 직선에서 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것 빼곤 다 돼. 모든 직선이. 근데 직선이 이 범위 안에서 직선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되니? 안 되지. 직선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럴 수 없잖아, 얘들아. 다시. 이렇게 그려주면 직선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커지고 커지다가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얘들아 여기랑 여기 도 안 보는 거야. 이 사이만 보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사이에서 직선이 위에 있는 거 맞니?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보다 기울기가 더 어떠면 돼? 더 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보다 기울기가 더 크면 돼, 그냥. 그럼 이때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3칸, 9칸이니까 이거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3이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인 A가 3보다 크면은 좋지. 일단 기본적으로 크면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근데 같을 때도 되니 안 되니? 같을 때도 되지. 그래서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더 다룰 게 많은데 지금은 선생님 너무 어렵게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할게. 전반적인 논리 자체는 다 중요한 건 다 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나중에 미적분 가서도 되게 많이 나와. 되게 중요한 해석이야, 얘들아.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봐봐. 자, 제한되는 범위 안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얘들아, 너 이거 6가지 그림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정의역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최대 최소 문제라고 접근을 해야 돼, 이러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 그런데 얘들아, 얘가 지금 여기에 A가 있어서 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로 접근할 때 내가 지금 얘의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 하면 되거든. 아니면 모든 값이 0 이상이다 하면 되고. 근데 그럼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접근을 한다면 축이 결정이 나 있어, 안 나 있어? 숫자로 결정 나 있냐는 질문이었어. 숫자로는 결정이 안 나 있지. 축이 A이긴 한데 A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의 축의 미결정처럼 접근할 수 있어. 축의 미결정 어떻게 접근해? 경우 나눠서 접근할 수 있어. 그게 정석이야,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경우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인데 이거를 풀 때 이 발상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편해, 얘들아. 그래서 저 문제를 이 발상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무슨 말이냐면 A들 다 넘겨. 이렇게. 그러면 저 범위 안에서 이 이차함수가 함수값이 이 직선
1차 함수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2차 함수를 그리고 직선을 이제 뺑글뺑글 돌리다가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문제처럼 바꿔서 푼 거야, 지금. 이러면 편할 수 있어, 얘들아.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닌데 상황에 따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편해. 해볼게. 이거는 1326번이었어요. 안 지울게요. 자, 그럼 역시 그래프를 좀 정교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얘 그리자. 처음부터 잘 그릴게. 이거 일단 이렇게 하자. 여기가 0, 얼마? 2, 몇 콤마 몇? 1,3 이렇게 그려지고 잘 그렸어. 얘를 그려. A 값에 관계없이 6을 무조건 지나. 2분의 1, 0을 무조건 지나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직선이 돈다고 생각을 해.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야 아래야? 직선이 아래 있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되니? 이것도 되지. 이건 되니?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역전되면은 직선 위에 있는 구간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이때보다 기울기가 더 어떻게 되고 작거나 같고 이때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크거나 같아야 돼. 얘들아, 너 직선이 회전할 때 이렇게 회전하면 기울기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렇게 회전하면 양수건 음수건 이렇게 회전하면 기울기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럼 이때보다 이렇게 회전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보다 기울기가 어때야 하는 거야. 작아야 하는 거고 이때보다 기울기가 어때야 하는 거야. 커야 하는 거야. 등호는 따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역시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은 생략할게. 전반적인 맥락과 해석 위주 큰 틀에서 이런 해석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요해서. 자, 그럼 이때랑 이때 기울기 먼저 A 값을 먼저 구해볼게. 이때 기울기로서 일관되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 기울기를 해석해 볼게요. 2분의 1, 0이죠. 얘들아, 이 직선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분의 3이야. 그러니까 얼마? 6이죠. 이 직선 기울기 체크해 볼게요. 2분의 1 오른쪽으로 2분의 1 가고 밑으로 2 내려오는 거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이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 뭐야 지금? 2a. 기울기가 마사보다 더 기본적으로 마사보다 크고 여기를 쫓아가 얘들아. 마사보다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등호 좀 고민하자 얘들. 등호 들어가도 괜찮니? 들어가도 조건 만족하고 등호로 조건 만족하죠. 작거나 같다니까 괜찮아. 그래서 A의 범위를 말해보면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 좀 편해. 이게 정석적으로는 이 함수 자체로 다루려면 경우 나누기 해야 되는데 경우 나누기 자체가 좀 불편하니까. 그리고 얘들아 저렇게 함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석하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해. 미적분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 지금 이 두 문제 풀어봐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수직선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 그래서 얘는 경계 사이 바깥 경계 사이 해가지고 두 수직선에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수직선을 추론해봐 라는 거니까 경계 바깥인 애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냐면 일단 경계는 다 포함이야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경계 바깥이 그려지고 경계 사이가 여기를 경계로 그리고 여기를 경계로 경계 사이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와.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두 개가 그려지면은 두 주황이랑 연두에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니까 조건을 만족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거 추론하는 문제야 그냥.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제 부등식과 방정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첫 번째,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랑 4를 경계로 경계 바깥이지. 그래서 x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 이제 a랑 b가 결정이 난 건데, 이거를 부등식과 방정식의 관계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거든. 그래서 저 부등식의 해가 이 경계 값들이 돼버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a랑 b를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두근의 합은 6이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니까 a 값이 나왔고, 두근의 곱은 8이고 두근의 곱은 b니까 a랑 b가 특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c와 d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선 추론이 중요했어. 수직선 추론 안 된 친구들 다시 추론해봐. 이거 보고 혼자 하는 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자, 풀어볼게요. 보세요. 이게 안 어려운데 좀 특이점이 있어가지고 너희가 그것만 좀 경험하면 다음부터는 쉬워야 돼요. 이 문제도 그렇고 이제 이 다음 문제도 그래. 자, fx는 특정이 되어 있고 gx는 이제 1차 꼴의 어떤 함수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b의 범위를 구해주래.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식이야? x에 대한 2차 연립부등식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바라볼 때 애초에 연립부등식으로 봐야 돼. 그럼 연립의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gx에다 대입을 합시다. fx에다도 대입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뭐다고 지금? 해가 뭐라고? 조건에 써있는 거 물어보는 건데 대답을 안 해. 모든 실수라는 거잖아. 조건이 그렇다잖아,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해가 모든 실수인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연립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인데, 얘들아, 얘랑 겹치는 데가 모든 실수지. 그러면 얘 각각의 해를 어떻게 가져야 돼? 얘랑 겹치는 데가 항상이야. 모든 실수란 말이야. 그럼 얘 해가 각각이 어떻게 돼야 돼? 모든 실수가 돼야 돼. 얘도 해가 모든 실수, 얘도 해가 모든 실수여야지 겹치는 데가 모든 실수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가 이 연립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야 라는 것을 이 부등식의 해도 모든 실수고, 그리고 이 부등식의 해도 모든 실수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이게 진짜 별거 아닌 논리잖아, 얘들아. 근데 생각을 안 하면 자꾸 틀린다. 이 과정을 자꾸 자연스럽게 해야 돼, 얘들아.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 거야. 가라는 조건, 얘가 모든 실수야. 나라는 조건, 얘가 모든 실수야를 모두 만족하는 이제 뭐 b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된 거야. 그럼 가 조건을 사용해 볼게.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하지 말고 적당히 정리하면, x 있는 애들 좌변으로 이항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2-a x b 플러스 2. 얘의 해가 어떻다? 모든 실수야. 얘들아, 얘가 해를 모든 실수가 되려면 해를 특수하게 가지는 거잖아. 1차 꼴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얼마여야 돼? a가 2여야지. 즉 x의 개수가 0이어야지 해가 모든 실수일 수 있지.
그래서 A는 2라고 특정이 돼버린 거야, 지금. 그럼 A가 2인 상태면 얘들아, 이게 이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얘의 해가 모든 실수여야 되지, 얘들아. 그러면 얘 해가 모든 실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해를 모든 실수로 가지겠지, 얘들아. 그래서 B 플러스 2는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 0, 마이너스 5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이거 지금 해가 모든 실수지. 이런 거 좋아. 이거 해가 모든 실수지. 이런 것도 좋아. 이러면 해가 뭐야? 해가 없다. 지금 이건 안 좋지. 그래서 오른쪽에 이 B 플러스 2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여기 0이라고 생각하고 B의 조건을 생각해도 괜찮아. 좀 이쁘게 가지고 있으면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일부분 나왔고 자, 이 문제를 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해석해야 되겠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리부터 하죠. 잘 바꿨나 보자. 얘의 해가 어떻게 된다? 모든 실수야. 그러면 x의 범위가 따로 제한 걸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프 추론 문제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또는 이거 그려져야지. 모든 함수값이 0 이상이니까.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은 두 가지야. 최고참 계수는 어떻게 되고 양수여야 되고 이미 만족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 해서 이제 범위가 나올 건데 근데 우리 A가 특정은 돼 있으니까 A에다 그냥 2를 넣읍시다. A에다 2를 넣으면 여기가 4로 바꿔서 계산을 합시다.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2 마이너스 2 플러스 B 작거나 같다 0보다. 그래서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B의 범위를 대답해보면 B는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 그래서 B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 구하고자 하는 건 B의 범위니까 얘 지금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까지 일단 식을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맨날 하던 거라서 그냥 양이 많을 뿐이지 하나하나가 어렵진 않아. 일단 여기까지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다시 한번 풀어봐. 이거를 막 서술형 1번 이렇게 많이 내면 너희가 당황하거든. 어렵지 않은데. 특이점이 있는 문제야. 일단 풀어볼게. 얘들아 이것도 무슨 식이야? 연립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립 부등식이니까 연립 부등식스럽게 선생님 표현을 한번 바꿔서 해볼게. 너희들 시험 볼 때 안 그래도 돼. 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 정확하게 알으라고. 자, 연립 부등식의 형태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연립 부등식의 해가 뭐야? 연립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야. 그러면 얘들아, 이 부등식의 해와 이 부등식의 해와 겹치는 부분, 그리고 의 부분이 모든 실수래.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 이 부등식의 해가 각각이 어떻게 돼야 돼? 각각이 해를 모든 실수로 가져야 돼. 의 해가 뭐가 돼야 된다? 모든 실수. 의 해가 뭐가 돼야 된다?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여기까지를 안 써도 돼, 얘들아. 난 지금 설명하고 너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쓴 거고, 너희가 공부할 때는 많이 쓰고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지금 너무 구구절절하게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 공부할 때는 많이 해.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좀 줄이는 연습도 하고 일단은 각각을 합시다. 근데 너희가 내가 이걸 왜 굳이 쓰냐면 이걸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생략해야 된다. 자, 그럼 얘가 모든 실수인데 그럼 정리하는 거지 뭐. 정리를 합시다.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거 두 번 하는 건데 이제 연산하고 특이점이 생겨. 첫 번째 조건 사용해 보면 얘의 해가 모든 실수. 그러면은 이제 x의 범위 제한이 안 걸려 있으니까 어떤 그림인지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지. 모든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돼. 그럼 어떤 그림 그려줘야 돼? 이것 또는 이거 그려줘야지 모든 함수값이 0 이상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은 두 가지야. 최고참 계수가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첫 번째 판별식 D1이라고 부를게. 근데 이건 이미 만족하고 있으니까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얘만 잘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다 해버릴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하다. 그래서 정리를 여기다가 여기다 쓸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해. 한 번 더, 두 번째 조건에서 이제 같은 형태의 조건을 출현하겠지. 얘의 해가 뭐가 된다? 얘해가 뭐가 된다? 모든 실수. 그럼 얘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x의 범위가 따로 제한 걸려 있는 건 아니니까 모든 함수값이 0 이상인 이 그림 또는 이 그림이 되어야 돼. 그러면 최고참 계수가 0보다 커야 하고 얘 판별식을 D2라고 부를게.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똑같이 이제 판별식 써보면 정리해보면 여기서 한번 막히는 거야. 이제 이 문제의 특이점이 여기서 출현하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해석이 다 좋고 올바르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조건 갖고 m제곱 n제곱 이제 합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한번 막히는 게 정상인이야. 여기까지는 안 막혔어야 되고. 그럼 내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mn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봤을 때 이것도 일종의 연립이거든.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m과 n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연립의 기본적인 원칙은 미지수를 줄이는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 n 중에 누굴 소거하기 편하게 되어 있니? n이 소거하기 편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n을 소거하는 쪽으로 연산을 시도해 보는 거야.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이 값이 0 이하지. 이 값도 0 이하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0 이하겠지. 그럼 두 개를 더해 볼게. 그럼 자연스럽게 n이 날아가서 더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막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n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두 식을 한 번씩 더해 보면 0 이하인 두 개를 더했으니까 0 이하가 되겠지. 2로 나눌게. m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볼게. 얘들아, 이 2차 부등식의 해 말해봐.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작은 순간은 존재할 수가 없지.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순간만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m은 1이야. 그러니까 이런 특이점이 있는 문제야, 얘들아. 여기서 m이 범위로 아니라 m이가 특정돼버리는 그런 특이 구조가 된다. 그럼 얘들아, m이 1이야. 그럼 m에 1을 넣고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한번 하는 거야. 그럼 m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5, 12 이렇게 돼. 그럼 정리를 해보면 4n은 12보다 크거나 같다.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해석이 되고 여기다 mA를 대입해보면 이런 조건이 돼.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n이 3 이상이고 동시에 3 이하여야 되거든. 그러면은 3 이상 동시에 3 이하. 그럼 n 누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도 살짝 특이 구조인 거지. 그래서 m과 n이 이렇게 특정돼 버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박스 얻어내는 것까지는 그냥 자연스러운데 그 다음에 연산이 좀 독특해. 그래서 두식을 n을 초과시켜 본다. 그래서 두식을 더해 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음수 0 이하 더하기 0 이하는 0 이하다 해서 m을 특정하고 m을 대입해서 n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n도 특정이 되는 구조였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